강한 에너지를 줄 수 있고 빠져나간 그 기운을 통해서 상당 부분 보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150년의 전통을 잇고 있는 전문가이자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전동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청명한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냈던 이 청명한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전통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과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담아봤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되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듣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풍수 컨설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어떤 여러분들의 운세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제대로 된 현실적인 부동산 컨설팅이자 여러분들의 운을 설계한다는 의미로서 진지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번호라든지 저희 고정 댓글에 홈페이지도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명한식이라고 하는 글자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네, 청명한식이죠. 이 청명한식이 보통 날이 따라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청명한식을 이어서 하는데 사실 청명과 한식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청명한식 중에서도요, 전통적으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한식입니다. 이 한식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예전에 우리가 설이라든지 추석과 같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명절 중에 하나로서 여겨왔었고요. 그리고 이 한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 중국에서부터도 아주 의미 있게 생각이 됐고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라고 그렇게 역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조선 후기에 쓰여진 역사서 거기에서만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축출 건데요.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렇게 삼국시대에 대한 이야기부터 전해져 오고 있고 그 이전의 시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일부 그렇게 남아져 오는 이야기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기록에 대한 진위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전의 과거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이 한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예전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식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 한식과 관련돼서 그 중국의 고사가 하나 있죠. 바로 계자추의 고사라고 하는데 좀 짧게 제가 딱 말씀을 드리자면은 계자추라고 하는 예전에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어떤 공을 세웠는데 왕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자추가 쉽게 말해서 왕에게 삐졌죠. 삐진 마음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근데 왕이 막 이렇게 어르고 달래도 계자추는 삐진 마음 때문에 내려오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왕이 얘를 어떻게 끌어내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왕이 선택한 방법은요, 바로 산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산에 불을 지르면은 뭐 지가 답답해서라도 내려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불을 질렀는데요. 아, 근데 말이죠. 이 계자추가 삐진 마음이 더 컸나 봅니다.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 삐진 마음을 유지하다가 결국 그 산에 불 타는 것과 같이 함께 죽어버리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한식이라고 하는 시기에는 불 자체를 꺼리게 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에는 그 불과 관련된 것을 여러 가지 금기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글자에서도 보게 되면은 찰한자, 먹을 식자라고 되어 있죠. 뭐 우리가 모르는 그런 깊은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봄에서부터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새싹들이 무름무름 많이 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불에 대한 것을 많이 좀 조심하고 꺼려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청명한식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죠? 바로 이 성묘에 대한 것일 겁니다. 성묘, 조상님을 찾아뵙고 이 조상님 산소에 손을 대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이 청명한식 때에는 조상님 산소에 어떻게 손을 대도 괜찮다라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사택일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중 하나죠.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대에서 만들어진 이상한 개념이고 이 청명한식 역시나
현대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제법 오래전부터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이 청명과 한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만 되면은 마치 그 성묘를 할 때 조상님의 산소에 뭔가 헝클어진 것을 다시 일구고 할 때 방향도 생각하지 않고 날짜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시기만 되면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그거랑 같습니다. 이 시기만 되면은 청명한식 때는 비바람도 불지 않고 자연도 순환하지 않고 모든 자연의 기운이 딱 스톱이 된다라는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즉 말이 안 되죠. 청명한식 때 해도 뜨고 달도 뜨고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자연도 똑같이 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명한식 딱 이날만 되면은 모든 그런 해로운 것이 사라진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만 예전부터 이 청명한식 무렵에 이런 성묘를 하는 문화, 제를 지내는 것이 있다 보니 이때만 되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다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랬다가 큰일 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즈음하여 좋은 날과 또 정확한 방법으로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상님의 그 지내시는 곳을 관리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이때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작년 겨울에 제가 음택 컨설팅을 해드린 곳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청명한식이 무조건 다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묘에 그 나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손을 댈 것이 있는데 그게 손을 대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아주 이분은 정말 현명하신 거죠. 왜냐면은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가족에게 큰 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저희 가족이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불명확하시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신중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무렵에 드시면 좋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딱 하나 꼭 집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바로 아시죠? 이 땅에서 나오는 그 길다란 연근처럼 생긴 그 마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마는 땅에서 자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몸에 정말 강한 에너지를 줄 수 있고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뭔가 간이라든지 그런 술로 인해서 빠져나간 그 기운을 이 마를 통해서 상당 부분 보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마를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몇 년 전부터 이 음식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죠. 바로 막국수죠. 막국수 보면은 보통 뭘로 돼 있죠? 메밀면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메밀면으로 된 그런 막국수도 지금 이 시기에 드시면은 좋은 음식 중 하나이니까요. 마와 메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이 자연의 시기에 맞는 음식을 몸에 보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청명한식 얘기를 하면서 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해서 그 며칠 전부터 아주 큰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을사년이라고 했고 제가 연초에 올해에 대한 부분으로서 올해는 성장하는 기운을 통해서 하반기 때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반에 성장하는 기운 그리고 이런 나무가 있어야 또 나중에 불을 태우고 우리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너무 오래 이른 시기에 지금 큰 불이 일어나 버려 가지고 올 한 해 이제 남은 한 해가 참 생각보다는 더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빨리 이렇게 화재가 진압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역시나 건강 잘 챙기시고 자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땅에 기어가는 그 작은 개미 있죠. 지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작은 개미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 겁니다. 즉 자연의 변화에 따르다 보면 우리는 뭔가 확 휩쓸려 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그게 화가 되어 미칠 수도 있으니 언제나 자연을 잘 바라보시고 항상 자연과 교감하는 자세 이런 풍수의 그런 마인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안전하게 잘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